자,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11월, 12월 달 국토개혁법 한번 했기 때문에 국토개혁법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볼 건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공부를 한번 경험을 해보셨던 분도 계시잖아요. 뭐 그게 뭐 부끄러운 거 아니니까 뭐 그걸 가지고 뭐 의기소침할 필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일 어려운 파트가 6개 법률 중에서 국토개혁법이라 얘가 좀 잘 돼 있으면 일단 좀 안전빵이에요. 12문제니까 몇 점이에요? 너무 어려웠나? 12문제인데? 예. 아, 4문제가 10점이잖아. 그럼 30점이잖아요. 국토개혁법 12문제를 다 맞추면 30점이고 건축법에서 4개만 맞추면 40점이니까 꽈락 넘는 거거든요. 일단 꽈락을 넘기는 게 목표잖아, 일단. 거기서 플러스해서 10점 더 올리는 건데 어디를 더 올릴 거냐는 공부하다 보면은 개발법하고 정비법은 해도 모르겠고 왜냐면 절차법이다 보니까 이게 절차를 다 암기하고 그 안에서 규칙까지 다 보고 이거 할 수가 없어요. 도시개발법 양만 내가 볼 때 공시법하고 중개사법 더한 것보다 더 많아요. 근데 거기 6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그걸 다 하겠다. 이거 안 돼. 그래서 걔는 한 목표를 3개로 잡고 3문제는 틀리겠다. 과감하게 3개 틀려도 돼. 그래서 3개만 맞겠다 하고 그냥 편하게 좀 넘어가도 되는데 이 국토개혁법이 안 되면 개발법, 정비법이 안 돼. 그리고 건축법이 안 되면 주택법이 아예 안 돼요. 그래서 국토개혁법하고 건축법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서 11월, 12월 강의 끝났고 한 주가 또 쉬니까 그래서 체계도 강의 일단 오늘 국토개혁법만 하고 아마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일 거예요. 교재로 따지면은 어, 첫 장이 아마 2페이지가 이걸 거예요. 그래서 3페이지가 여기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예요. 근데 전체 내용이 페이지로 따지면은 한 150페이지인데 3페이지로 줄인 거라 이게 다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런 게 있구나 해서 살붙여가는 거는 기본서를 보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국토개혁법은 절대 기본서 보셔야 돼. 요약집만 봐서 12문제를 다 맞힐 수는 없어요. 틀리라는 지문들 생판 처음 보는 지문들 나오면 4개 중 하나인데 5개 중 하나인데 골라내는 거잖아. 근데 2개가 꼭 남으면 기본서 안 봐서 그런 거야. 그래서 국토개혁법은 무조건 체계도 좀 보다가 중간에 모르는 게 있으면 기본서 보면서 정리해야 12문제는 그렇게 맞추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요약집 위주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시험이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예전처럼 이제 단순하게 암기 앞글자 해서는 안 되는 시험이 되고 상대평가로 바뀌기 전에 한번 흔들어 놨기 때문에 올해 어렵게 내도 뭐라 할 말이 없거든요. 어렵게 내도 작년보다 쉬웠어요. 막 이렇게 해버리면 할 말이 없잖아. 그래서 33회 때 좀 어렵게 냈기 때문에 아예 이제 어렵게 내겠다고 작정을 한 거잖아. 예. 근데 갑자기 훅 쉬워질 수는 없어요. 합격자를 늘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공부하던 스타일 옛날 강의 막 오래 떠 있는 것들 보지 마시고 새로운 강의도 약간 방향이 전환이 됐으니까 새로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돼. 예. 그래서 오늘 요 3페이지 끝낼 건데 끝내는 대략 시간은 제가 볼 때 1시 좀 넘으면 끝날 것 같아요. 3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다 할 수 있어. 우리 11월, 12월 달 거의 2달을 국토개혁법 했는데 뭐 용어 정리도 하고 했지만 이제는 3시간 만에 끝낼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올라오느라고 힘드셨죠? 주무실 준비하고 계시잖아 지금. 5층까지는 어떻게 괜찮은데 하면서 마지막 6층이 힘드셨죠? 나는 편했거 아니야? 3층부터 힘들었어? 그래요? 대단하네. 맨날 계단으로 올라다니던 사람 상관없는데 엘리베이터 타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올라면 나 5층 정도 올라오니까 좀 힘든데 이 느낌이 오더라고. 살쪄서 그래요. 돼지라서 그래. 돼지라서. 뭐 멀쩡하겠지만 좀 이따가 졸리면 그 샤프심 있죠. 샤프심으로 눈 위를 찌르세요. 이렇게 막 피가 날 때까지 찌르면 절대 잠이 안 올 거야. 예. 자, 그러면 오늘 하는 파트 어떤 거 나갈 건지 보여드릴게. 자, 일단 요거 뭐지? 이제 유튜브로 찍어놨어요. 이제 체계도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해라라고 해서 유튜브로 한 10분 정도 찍어놨으니까 시간 되시면 그 땅땅 TV 들어가시면 어떻게 공부해라라고 써놨는데 그걸 또 설명하기 아까우니까 유튜브 보시면 되고 이 자신문항인데 혹시 여기 이번에 33회를 나는 봤던 기억이 있다라고 되시는 분 손을 못 들겠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나는 한번 경험이 있다. 아, 아, 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12문제가 나오는 게 국토개혁법인데 여기서 몇 문제를 맞춰줘야 되냐면 최소한 내가
1년을 공부했는데 이 정도는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최소한 8개에서 9개는 맞아서 1년을 공부했는데. 근데 여기서 만약에 4개 맞았다. 그럼 점수가 절대 50점을 못 넘어요. 그래서 4개에서 9개인데 8개에서 9개인데 올해 시험은 국토개법이 좀 그나마 조금 틀리다고 하는 문제가 그렇게 많이 몰려 있지 않았고 이 건축법이나 이 다른 법에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국토개법마저 조금 더 어렵게 나왔으면 거의 꽈락이 대부분이었을 것 같은 시험이었기 때문에 유경험자로서 아실 거야. 시험장에서 풀면서 멘탈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첫 번째 문제가 이제 41번이잖아요. 41번, 42번에서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 그럼 이제 당연히 42번에서 아는 문제가 나와야 되잖아. 42번도 뭐 모르겠네 이거. 그럼 이제 43번 문제는 넘어갔죠. 근데 또 모르는 문제 딱 나오면 이 고상처 이 새끼 이러면서 이제부터 멘탈 흔들리기 시작해요. 근데 44번에서 이제 아는 문제가 나와도 얘들 때문에 얘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앞에 세 문제를 내가 틀렸다는 전제하에 이제 44번 문제를 풀어도 쉬운 문제인데도 이상하게 좀 어렵게 느껴져요. 그러고 나면 이제 쭉 풀만한 문제도 있는데 틀려라 하는 문제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이 자꾸 반복이 돼서 나오니까 나는 몇 개 못 맞은 것 같은 느낌 들어. 근데 막상 나중에 세보면 맞는 문제 꽤 많이 있어요. 꽤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3개가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뒤에 있는 문제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풀다가 중간에 2차 끝나고 나서 여기 그 중개사법하고 공법 끝나고 나서 막 짐 싸서 나가려고 한 사람도 되게 많았고 실질적으로 나갔던 사람도 되게 많대요. 혹시 나갔던 분 있으세요? 대답하기가 좀 그렇죠? 예. 나중에 개인적으로 대답해 주세요. 일단 여기서 제일 먼저 앞부분이 무슨 파트가 나오냐면 국토개법이잖아. 근데 국토개법에서 이렇게 나가버리면 뒤에 가면 멘탈 흔들려요. 그래서 쟤는 무조건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개발법하고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은 언제 할 거냐면 3월 달에. 그러니까 우리가 1, 2월 달은 이제 건축법부터 해서 기본서 끝낼 거거든요. 그거 끝나고 나면 3월 달 아마 초에 한번 뒷부분 마무리해서 책에도 한번 볼 거고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제 10페이지예요. 총 페이지는 10페이지고 나머지는 이제 비교한 거, 숫자 암기할 거, 권한자 암기할 것들 모아놨으니까 요 한 장만 달달해도 제가 볼 때는 65점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기본서가 안 된 사람이 이것만 달달했을 때는 안 되고 기본서 보고 그 다음에 책에도 보면서 정리했을 때 한 65점 정도 목표로 간다. 근데 공법에서 65점 나오면 다른 데서 점수를 안 받아도 되잖아. 기분이 안 좋으세요? 네. 오늘 크리스마스도 끝났고 이제 3일 지나면 또 새해인데 한 살 더 먹고 이제 시작해야 되니까 오늘 국토개법 끝내는 걸로. 자, 그럼 이거 한번 봐볼까? 제가 이제 판서를 할 건데 판서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국토개법이 처음부터 끝까지 뭐가 있었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린 다음에 그 요약집에 그 책에도 어떻게 써 있는지 볼 건데 이거 한번 보고 시작할게요. 이거 땡겨도 되죠? 네. 내가 아까 땡겨 보니까 여기까지 오더라고. 자, 저기서부터 판서를 시작해야 되니까 이거 보세요. 제가 여기서부터 저까지 쓸 거예요. 국토개법이 한 페이지로 끝난다는 거 보여주려고. 그럼 자, 우리가 맨 처음에 공부했던 게 광역도시계획 들어본 적 있어요? 아, 일단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계획법상 가장 상위 계획으로 2개 이상의 도시의 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이다 해서 광역도시계획 옆에 도시군 기본계획 있어. 하위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 있었어. 도시군 관리계획. 자, 일단 3가지 성격만 복습 차원에서 할게요. 자, 광역도시계획 할 때 광역하고 기본하고 종합 들어가면 나랑 관련이 없이 뭐만 제시하는 계획이지?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야. 여기 보시면 광역, 종합, 기본. 종합적으로 방향 잡는다, 기본적으로 방향 잡는다, 넓게 잡는다 해서 방향 제시하는 계획은 다 일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한다고 해, 입안한다고 그래. 수립해서 윗사람한테 이렇게 할게요, 승인해 주세요라고 승인 절차로 가 있어. 예, 기본 계획도 한 개의 도시의 방향 잡는 거니까 수립해서 무슨 절차? 승인. 그럼 얘네 2개가 야 여기는 이렇게 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어라고 방향 제시했으면 집행하는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인데 얘는 구속력이 들어가는 거니까 계획을 뭐 한다고 그러죠? 입안한다고 하고 입안한 사람이 저 이대로 집행할게요라고 윗사람한테 결정 신청했었어. 이거를 처음 듣는다 그러면 여기 앉아 있으시면 안 돼.
나 이거 처음 듣는다 있어요? 처음 듣는 사 없죠? 나 막 나갈 거야. 네. 그러면 이제 요 세 가지 계획 중에서 요 두 개를 묶을 때 요렇게 해서 도시군 기본 계획하고 도시군 관리 묶어서 도시군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법상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이란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맞죠? 근데 문제를 낼 때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과 광역도시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문제 내는 거야. 그건 외우는 게 아니라 광역도시 계획은 도시군 계획이 아니잖아요. 그 당연한 거를 시험 문제로 내는데 계획이 여러 개 써 있으면 이제 헷갈리시 하는 거야. 처음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현재 한 개의 도시의 방향 잡는 계획과 집행하는 계획이 있는데 이 도시 두 개를 묶었을 때 얘가 예를 들어서 A시야. A시의 도시군 계획이 있고 B시의 도시군 계획이 있는데 요 A시하고 B시가 붙어 있대요. 붙어 있으면 이렇게 붙어 있어. 그럼 인접이란 말 쓰죠. 그러니까 인접한 둘 이상의 특광 특특 시군을 묶어. 이렇게 묶는 거를 우린 광역적으로 넓게 잡는다 해서 광역계획권이라고 그래요.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일단 광역도시계획이지. 얘는 광역계획권이 먼저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을 짜서 방향 줬으면 도시군관리계획 짜서 이 한 개의 도시에서 또 집행계획을 짜야 되는 거야.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랑 관련된 계획은 광역도시계획도 아니고 기본계획도 아니고 무슨 계획이 우리랑 관련 있는 거지? 도시군관리계획이에요. 그럼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이 6가지인데 다른 거 몰라도 그 6글자 정도는 외웠어야 돼. 용계, 기도지. 용, 계, 기, 도, 지, 입. 요거는 알죠? 네. 그럼 이제 해당 지역이 여기가 한 개의 도시라고 해서 그려볼게요. 자, 이게 A시인데 A시의 지금 현재 인구가 50만 정도 되는데 저기 50만 인구를 70만으로 늘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50만이 70만이 되려면 인구가 들어와야 되죠. 그럼 인구가 들어오려면 먹고 자고 하는 지역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거기서 내가 살고 있는데 여기 지역이 이제 주거단지 뭐 이런 상업지역 이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용도 뭐를 바꿔야 돼? 용도 지역이란 걸 지정하고 용도 지역에다가 이걸로 도저히 그 규제가 안 돼. 그래서 추가로 만든 게 용도 지구예요. 그럼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구를 뭐 한다는 거예요?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를 뭐 하는 거예요? 어? 이럴 거야. 지금 한 바퀴가 다 돌았는데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를 지정하거나 뭐 하기 위해서 변경하기 위해서 짜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이랬었잖아요. 지정 변경까지만 기억하시면 돼. 그럼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려면 무슨 계획 짜라? 도시군 관리계획.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 그냥 짜야 돼요? 위에 있는 계획 보고 짜야 돼? 보고 짜야 돼. 그럼 기본 계획에서 인구가 50만인데 여기 70만으로 늘렸으면 좋겠어라고 했기 때문에 기존에 여기가 도시지역이었고 도시지역 외지역이었어요. 그럼 도시지역이었던 면적이 좀 더 커져야 되죠. 그럼 도시지역 외였던 지역에 여기를 도시로 편입을 시켜야 돼요. 그럼 이게 용도 지역을 뭐 해야 돼요? 지정하는 거야? 변경하는 거야?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기존의 용도 지역을 변경하는 건데 여기가 바닷가가 있었나 봐요. 이렇게 바닷가가 있었는데 공유수면을 이렇게 매립했어요. 매립하게 되면 새로 땅이 생겼네? 그럼 이건 새로 용도 지역이 만들어졌으니까 저기를 신도시로 만들려고 매립한 거랍니다. 그럼 용도 지역을 변경하는 거야, 지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용도 지역 지정 변경하려면 이 A시에서 무슨 계획을 짜야 되는 거야? 도시군 관리 계획 짜야 돼요. 그럼 다 저 계획으로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용도 지역 지구 갖고도 안 되는 경우가 이 옆에 있는 B시하고 B시가 있어요. 지금 B시가 지금 인구가 한 120만 되나 봐. 개발이 많이 돼 있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일로 가려고 그래. 근데 오히려 인구를 지금 뺏기게 생겼네요. 인구 아까 얼마로 늘린다고 그랬어요? 70만으로 늘리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옆에 B시로 자꾸 편입이 돼서 나가면 야 이거 개발을 좀 못하게 묶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외곽을 개발을 못하게 제한을 좀 해야겠다. 여기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 뭐라 부르죠? 개발 제한 구역. 그럼 필요하면 개발 제한 구역도 지정할 수 있고 시가화가 무질서하게 일어나면 시가화를 좀 조정하겠다.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할 수도 있고 여기 바닷가인데 여기에서 꽃게잡이가 엄청 많이 되는데 수산물 보호해야 되죠.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할 수도 있고 그 도시 지역 안에 이 도시 안에 여기 산이 있어 산.
뭐 아차산도 있고 뭐 산 많아. 그러면 도시 지역 안에 식생이 양호한 산지를 더 이상 개발하면 안 되겠다.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을 하는데 이걸 용도 뭐라고 그러죠? 용도 뭐라고 그러죠? 구역. 근데 용도 구역은 현재 4개에다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만들었어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용도 구역 총 몇 개네요, 지금? 5개인데 그럼 용도 구역을 지정하겠다, 변경하겠다. 그럼 이거 도시공 관련 계획으로 지정해 놓고 자, 용도 지역이 주거 지역입니다. 주거 지역이면은 도로가 넓어야 돼, 좁아야 돼? 상업적일 땐 넓어야 돼, 좁아야 돼? 그럼 다 넓어야 돼? 그러니까 그 지역이 주거 지역이냐 상업 지역이냐 인구 유동에 따라 그럼 여기는 상업 지역이니까 도로를 4차선으로 하고 주거 지역이니까 2차선으로 하고 이런 거를 계획을 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시설 무슨 시설? 그럼 기반 시설 있어. 기반 시설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끝이 다 나와야 돼요. 기반 시설을 뭐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설치, 정비, 개량. 다 여기까지만 읽고 뒤에는 안 읽어요. 그래서 너 이름이 뭐야? 고상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철까지 해야지. 기반 시설을 뭐 하는 거예요? 설치, 정비, 개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려면 이미 뭐가 있어야 돼요. 용도 지역 있어야 거기다가 야 여기 주거 지역이니까 학교 넣어라. 상업 지역에다 학교 넣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기존 베이스는 용도 지역이 지정돼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기존에 도시화되어 있지 않았던 요 지역인데 인구를 아까 얼마로 늘린다고 그랬냐면 70만으로 늘리려면 새로 도시 개발을 할 필요가 있으니 그럼 여기를 신도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요렇게 해서 도시개발 사업할 구역을 지정해서 도시로 편입시켜야 돼요. 그럼 우리 도시개발하는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그래. 근데 도심지 안에서도 이 오래된 건축물들이 노후불량 건축물들이 밀집돼 있어서 저 건물을 하나만 철거하고 새로 졌을 때 효과가 별로 없어서 그럼 여기 전체를 묶어서 싹 밀어버리자. 기반설이 좀 열악하면 개발을 할 때 싹 밀어서 다시 지면 되죠. 개발을 다시 하는 거를 뭐라고 그래? 재개발. 근데 기반설은 양호하게 잘 돼 있어요. 그럼 건축물만 오래됐으면 건물만 새로 지면 되니까 뭐예요? 그럼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거 하는데 정비 기반설이 너무 열악해. 그런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해요. 그럼 이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니까 도심지 내에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들어가. 도시환경 정비 사업. 근데 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은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절차가 너무 복잡하니까 법을 따로 만들어서 얘는 도시개발법, 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따로 있어서 얘 몇 문제 나오죠? 6문제. 얘 몇 문제 나와요? 6문제. 요거는 이제 개발법하고 정비법 가서 진행을 할 건데 저 사업의 내용도 도시공원의 내용이다라는 거 아시면 돼. 그다음에 하늘이 주신 선물인데 난개발 막겠다고 하늘이 주신 선물 뭐예요? 지구단에 다른 거 몰라도 특정한 요 지구 영어로 뭐였었다고 그랬죠? 영어로? 블럭. 3주 전에 한 거야. 3주 전에. 블럭 단위 계획이라 해서 비플랜이랬어요. 특정한 블럭을 지정해서 여기 지역만큼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는 계획을 짜겠다. 지구 단위 계획을 짜서 이 계획으로 난개발 막아보겠다고 도입한 건데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된 후에 계획을 짜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을 몇 년을 준다고 그랬는데 3년이라는 시간을 줬는데 3년이라는 시간 안에 계획을 안 짜면 할 마음 없는 거죠. 3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옛날에는 용도 구역이 4개밖에 없을 때는 이게 전부 다 규제만 하는 거예요. 개발하지 마, 시가화하지 마, 수산점 보호해야 돼, 도시자연 공원 보호해야 돼 라고 규제만 하다가 기능이 완전히 떨어진 지역인데 여기 한번 살려보려니까 그 구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만들어서 기존의 입지가 규제가 너무 셌던 지역을 최소화시켜서 다시 한번 개발하겠다. 개발하려면 반드시 못 짜야겠네. 계획. 그래서 유일하게 용도 구역 중에서 계획이란 거 나오는 건 요 놈만 나와요.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가 없어서 내려놓은 거지. 그래서 원래 용도 지역은 총 20 몇 개 있죠? 용도 지역 21개. 용도 지구는 9개. 예, 용도 구역은 5개 있죠. 그럼 총 21개, 9개, 5개가 있는데 저걸로도 안 되면 다른 법률에서 규제하는데 근데 우리 시험범위예요? 시험범위 아니야? 그럼 만약에 택지개발지구 나왔다. 택지개발지구 우리 시험에 나오겠네? 안 나오겠네? 안 나와요.
택지개발 촉진법상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범위 내에서만 할 건데 그중에 용도지역 21개가 크게 나눌 때 오랜만에 아는 거 나왔어요. 도관농자, 도관농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크게 4개로 구분하는데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돼서 체계적, 유체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도시지역이라 한다. 그래서 도시지역은 4개로 또 나눠졌죠. 도시지역은 몇 개로? 4개. 주, 상, 공, 녹. 그리고 관리지역은 지금 현재 도시는 아닌데 조만간 도시로 편입을 시킬 건데 애매한 거야.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도 애매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도 좀 애매하니까 얘의 키워드를 갖다가 넣어야 되죠. 그럼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좀 애매하다. 그럼 이 보전이라는 글자 갖다 놓고 무슨 관리라고 하면 되겠네. 보전관리. 농림지역 같은 경우는 농산물, 임산물 생산지역이죠. 그래서 얘로 지정하기 애매할 때는 무슨 관리? 생산관리. 그리고 도시적으로 편입할 때 반드시 계획 없는 개발 없다. 난개발을 방지하자 해서 개발하려면 반드시 못 짜야 돼. 계획 짜는 지역에다 계획 관리해서 도시는 4개로 관리지역은 3개로. 농림은 세분 안 되죠. 어떤 분이 농림지역은 농지하고 산림으로 세분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그런 거 없어요. 법에서는 그냥 농림지역이라 한 거야. 농림지역은 주로 농업진흥지역하고 보전산지로 이루어져 있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대부분 논이에요, 산이에요? 산. 그럼 보전산지로 이루어져 있겠네. 대한민국의 보전산지는 어디하고 어디에 주로 있어요? 라고 하면 어디라고 하시면 돼?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우리나라가 절대농지라고 했던 농업진흥지역은 다 어디 있어요? 농림지역에 있어. 근데 여기서 인구가 몰려있는 지역이 어디다 보니까 도시지역은 인구 너무 많이 몰려있고 주거지역을 딸랑 주거지역으로 하면 이게 일조라든지 통풍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용도를 더 세분화시키겠다 해서 시행령에서는 3개로 세분하고 상업은 4개로 세분하고 공업은 3개로 세분했고 녹지는 3개로 세분했어요. 그리고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주택 외에는 다른 거 하지 마. 웬만하면 주거로만 써. 그래서 전용해서 쓴다 뭐해? 전용주거. 전용주거. 다른 기능 넣었다 해서 일반 주거. 그리고 이제 상업 기능도 넣었죠. 주거지역에 준하여 다른 기능을 넣겠다 해서 준주거. 준주거. 그래서 줄여서 전일준. 일준아! 전일준이에요. 따라해봐. 전일준. 전용주거는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이 섞여 있다 보니까 2개로 구분하자. 낮은 건 낮은 것끼리, 높은 건 높은 것끼리 해서 종류를 몇 개로? 어떻게 1종하고 몇 종? 2종. 일반 주거는 종류를 3개로 나눈 이유가 낮은 것, 중간인 거, 높은 거 3개로 나눴죠. 3단계로. 그래서 1종, 2종, 3종. 1, 2, 3. 여기서 1종 일반 주거 그러면 보통 몇 층 이하를 말하는 거예요? 4층 이하를 말하는 거. 2종은 층수 제한이 애매해요. 7층에서 12층 사이고 층수 제한이 없는 지역은 어디예요? 그러면 3종 일반 주거야. 요즘에 아파트들은 대부분 20층, 25층이죠. 걔네들은 다 몇 종 일반 주거겠네. 3종 일반 주거고 준주거는 이제 상업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보통 겉의 모양은 상업지역인데 준주거 되게 많아요. 주거라고 해놨지만 상업 기능 넣어놓으니까 다 상업 쓰는 거야. 그래서 6개로 세분하고 상업은 중, 일, 유, 근,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 근린상업. 그리고 공업지역 똑같죠. 전, 일, 준, 전용공업, 일반공업, 중공업. 그리고 녹지지역은 보, 생, 자. 그래서 현재 노란 색깔만 개수를 세면 16개예요. 세볼게요. 한 번도 안 세봤지? 제가 셀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16개. 16개에다가 17, 18, 19, 20, 21에서 총 21개 용도 맞죠? 그럼 대한민국은 21개 용도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여기다가 뭘 해놨는데 도대체 그럼 이 용도 지역에다가 뭘 해놨냐면 건폐율도 규제하고 용적률도 규제하고 용도도 규제했어요. 높이까지. 이 4가지를 규제한 게 용도 지역이에요. 그럼 건폐율이라는 거는 해당 토지에 해당 이 주거 지역은 1종 전용 주거는 100평 있으면 최대로 질 수 있는 거를 몇 평으로 해놓은 거예요? 50평으로 해놨죠. 50%니까.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올 거야. 예. 다 했던 거야. 첫날 그때 부끄럽게 막 얘기하면서 안녕하세요. 따라서 했었던 거. 그럼 세울 건자에 덮을 패자잖아요. 땅에다가 세워서 덮을 수 있는 비율, 건폐율,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하는 거야. 그런데
용적률이라는 건 대지 면적에 쌓는 비율을 말하는 거라 건물의 규모를 제한할 때는 뭐하고 뭐로 규제를 하겠다. 건폐율하고 용적률로. 근데 주거지역인데 일종 전용 주거지역인데 거기다 일반 음식점을 집어넣으면 일반 음식점이면 술 먹는 데죠. 술 먹는 걸 일종 전용 주거에 넣어놓으면 주거 환경이 열악해지기 때문에 넣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용 주거는 음식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뭐지? 그 기생충에 그 이선균이 살던 집 있죠. 지금 대화되고 있는 거예요? 기생충은 본 거죠? 예. 전 세계 사람이 다 봤는데 우리만 안 봤어. 예. 외국도 다 봤다는데. 예. 그럼 거기서 이성균이 사는 집이 일종 전용주거예요. 그럼 걔네 집 나와가지고 걸어갈 때 음식점이 있었어요? 없었던 이유가 못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못 들어간 거, 안 들어간 게 아니라 못 들어간 거예요. 왜? 전용주거 지역에서는 음식점을 못하게 용도를 제한해 놨기 때문에 용도 제한도 해놨어. 그럼 내가 만약에 지금 현재 지으려는 건축물이 상가인데 지금 현재 100평 정도 되는 상가를 짓고 싶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상가를 지을 수 있는 땅이어야 되고, 맞죠? 그럼 100평을 지려면은 내가 땅을 몇 평을 사야 돼? 이게 나와야 되죠. 100평을 질 거야.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일반 상업지역 땅이 나왔대요. 일반 상업지역 땅이 나왔는데 200평이 나온 거예요. 200평이 나왔어. 그럼 내가 지려는 목적하고 딱 맞나? 상가를 지려는데 일반 상업지역은 모든 상가 다 돼요. 가능해. 근데 200평이래요. 근데 일반 상업지역 건폐율이 얼마죠? 80이에요. 80이야. 그럼 200평 중에 얼마 질 수 있는 거예요? 28에 16이니까 200평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160평이죠. 나는 100평짜리 짓고 싶은데 160평을 질 사람이 아니잖아. 그럼 안 맞죠. 그럼 땅을 나눠야 되지. 예. 땅을 분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00평으로 분할해버리면 몇 평까지밖에 못 짓네? 80평밖에 못 짓잖아요. 그럼 이게 나한테 안 맞는 땅이야. 그럼 내가 다른 땅 골라야지. 그러니까 중개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수 의뢰한 사람이 현재 100평짜리 근생을 지려고 하는데 일반 상업지역 땅 좀 소개시켜 달라고 했으면 그럼 일반 상업지역 땅이 나오면 무조건 다 소개시켜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려는 평수하고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예를 들어서 80평을 짓겠다 그럼 100평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200평을 굳이 소개시켜 줄 필요가 없죠. 그 사람한테는 100평이 의미가 없는 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건폐율하고 용적률하고 용도를 규제했는데 이제는 뭐도 규제하냐면 높이도 규제하는데 용도 지역 중에서 녹지 지역 이하는 다 4층 이하예요. 그러니까 녹지 지역 이하는 다 4층 이하인데 그럼 높은 건물은 주로 어디 있겠냐? 공업 지역에 높은 건물이 있을까? 공장은 옆으로 져요, 위로 져요? 공장 옆으로 짓잖아. 그러니까 공장에 높은 건물은 없을 거야. 그럼 높은 건물은 다 어디 있겠네? 주거 상업 지역에 있어요. 그럼 상업 지역이 대부분 높은 건물일 건데 주거 지역에 가만히 보니까 준주거 지역은 무슨 기능이 있는데? 그러니까 용적률이 500%까지 준 거야. 용적률 500% 줘요. 준주거는 5글자 500%잖아. 할 때 했던 거. 근데 여기 보시면 공업 지역부터는 300, 350, 400이어도 안 찾아요, 여기를. 단 요즘에 지산 그 아파트형 공장, 걔네들 같은 경우는 일반 공업 같은 경우나 뭐 중공업 같은 데는 용적률을 다 찾아 먹으려고 여기다 짓는 경우 있지만 우리 전통공업 같은 경우는 용적률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높은 건물은 대부분 어디 있겠구나? 상업지역. 그래서 이 용도 지역 가지고 규제했는데 건폐율부터 한번 해볼게요. 기억나는지만 해볼게. 건폐율 불러요. 6, 7, 9, 8, 7, 7. 나머지는 전부 다 20인데 무슨 관리만? 계획관리만 40이고 나머지는 다 20이었죠. 예. 그러니까 건폐율은 제가 아까 녹지지역 이하는 다 아까 4층 이하랬죠. 녹지지역 이하는 다 건폐율이 20인데 무슨 관리만? 그럼 계획관리만 40 외우고 나머지 20 하면 되는데 용적률은 원래 하한선이 있어요. 50에서 100 사이에서 조례가 정해라 이렇게 돼 있어. 시험에서 조례 나오나 안 나오나? 조례 안 나오죠. 그럼 조례 안 나오니까 우리 조례는 외우지 않아도 돼. 일단 최하가 얼마 범위에? 그럼 지자체에서 40으로 정할 수는 없어요. 뭐 60으로 정하거나 70 정하거나 80 정할 수 있는데 40이나 120은 정할 수가 없다 이 뜻인데 가장 최대로 많이 질 수 있는 게 얼마란 얘기예요? 100. 그러니까 우리 상한선을 기억해야지 하한선까지는 기억할 필요가 없지만 최근에 문제를 틀리게 하려고 내는 게 하한선을 낼 때가 있어요. 그건 제가 문제풀이하면서 10초만 외울 수 있어요. 그때 가서 외워 일단. 지금 우리 상한선부터 할게요. 100부터 시작합니다. 100부터 50씩 더안됐죠? 100, 150, 200, 250, 300. 준주거적 5글자 500.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용적률이 제일 높은 데가 중심상업이라 1500에서 마이너스 얼마예요? 200. 그럼 1500만 써놓고 200 빼면 돼요. 1500, 1300, 1100, 900. 이하 요거까지만 시험에 주로 나오고 이게 김영삼 정권 때 나왔댔죠. 그래서 김03이라고 그랬는데 03 몇이요? 300. 300에서 50 더하는 거예요. 300, 350, 400. 이하는 다 80인데 이게 창고라든지 약간 건물을 지어야 되는 애들은 20% 완화해 놨어요. 그래서 여기 요 생산 녹지하고 자연 녹지는 얼마예요? 100. 100. 도시 바깥에 유일하게 개발할 땅 100. 나머지는 다 80이었어.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이제 대한민국 땅 21개 알았고 21개의 건폐율하고 용적률 알았고 그다음에 아는 게 아까 용도 제한이었죠. 용도 제한에서 단독주택이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이 안 되는 거 유가 뭐죠? 유통상업. 유통상업하고 전용공업에서는 주택이 안 돼요. 유통상업은 시끄러워서 안 되고 전용공업은 공익성 공업이라 주택 들어가면 안 되고 근데 그래서 용도가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를 용도 제한인데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아파트예요. 그래서 아파트가 안 되는 지역은 유전 1, 녹관 농자 1 들어봤죠? 네. 지워볼게. 유전 1, 녹관 농자 1. 그럼 지금 네. 그럼 가능한 게 2종 전용하고 2종 일반하고 3종 일반하고 준주거 가능한 거죠. 근데 그 중에 1종 전용, 1종 일반은 안 되잖아. 그럼 되는 거 찾아라로 시험에 내면 2나 3이 답이랬죠. 2, 3 그랬었는데 아파트는 2나 3이 답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2종 일반, 2종 전용, 3종 일반은 가능한데 준주거는 이미 시험에 답으로 나왔기 때문에 안 나올 거고 아마 시험에 나오면 2종 일반이 답일 거야. 2종 전용이나. 근데 2종 전용 주거는 지을 수는 있는데 실익이 없어서 안 짓는 거예요. 못 짓는 게 아니라. 왜? 뭐가 낮아서. 용적률이 1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이 못 짓잖아요. 그래서 안 짓는 거지 못 짓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게 용도 제한도 했고 높이 제한도 했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새로 여기다가 규정한 게 용도 뭐예요? 지구야. 용도 지구. 그리고 얘 지정하려면 무슨 계획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그 무슨 계획으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인구, 경제, 사회, 문화 기초조사하고 구속력이 들어가는 거는 주민들한테 보여주라고 그랬어요. 듣고 끝내랬어요. 구속력 들어가는 건 보여주는 거를 주민 공람. 주민 공람. 그 공법에서 공람이라는 표현 나오면 다 며칠 이상? 14일 이상. 단 14일 이상 아닌 게 30일 2개가 나올 건데 그건 나중에 외우면 되고. 그다음에 공람할 때 안 오니까 어디 의회 의견 들으세요? 지방의회. 지방의회 의견 들어서 입안이 되면 결정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의담 뭐야? 심의. 협의 먼저 한 후에 심의 거쳐서 결정하고 고시할 때 여기 결정된 내용을 그림을 그려주라고 한 거를 무슨 도라고 그러죠? 지형도에다가 지적을 표시한 다음에 색깔 입혀서 여기까지가 용도 지역이 바뀌었어요라고 고시하래요. 그걸 지형도면 고시라고 그래요. 그럼 요 고시가 있을 때 뭐 발생한다? 효력 발생한다고 돼 있어. 그러면 이 도시공관리계획으로 용도 지역을 지정도 하고 뭐도 한대요? 변경도 한대. 그럼 이 용도 지역 아까 전에 얘를 도시적으로 편의시키려면 무슨 계획 짜야 되는 거야? 도시공관리계획 짜야 되는데 저 절차가 기초조사부터 결정하는데 최소 1년 이상 걸려요. 근데 시간이 좀 아까울 때도 있지 않냐? 그럼 원래는 용도 지역을 하려면 이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별히 예외를 주겠다 해서 특례 규정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가 지정 특례라고 있고 하나가 결정 고시 특례라고 있어요. 지정 특례는 말로만 할게요. 좀 이따 보여드릴 테니까. 공유 수면을 매립할 때 매립 목적이 이웃 지역하고 동일한 거예요. 이웃 지역하고 목적이 같은 거야. 같으면 이웃한 지역으로 뭐 된 거로 간주하고 지정된 거로 보고 나중에 뭐는 해줘야 돼? 고시는 해야 돼. 근데 결정고시 특례는 두 개인데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보는 게 있어요. 탑법에서 얘를 탁 정했더니 다 도시 성격이 있는 거야. 어항, 특산전, 어항구역, 항만구역, 택지개발, 산업단지 중에 농공단지 빼고 전원개발구역 지정되는 순간 얘는 무조건 다 뭐로 본다? 도시적으로. 그리고 관리지역 안에서의 특례해가지고 관리지역 안에다가 얘를 지정했을 때 특례가 있는데 잘 보세요. 관리지역. 관리지역 어디로 가려고 준비 중이죠? 도시로 가려고 준비 중인데 관리지역에다가 농업만 하겠다. 농업진흥지역 지정했어요.
농업만 하겠다. 농업진흥지역이면 농사 지어야 되니까 주로 아까 어디 있다고 그랬는데? 농업진흥지역은 어디에 있어요? 그럼 이게 여기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농림지역으로 변경해야 되는 게 맞아? 변경해야 되는데 이거 농업진흥지역 정해놓고 또 1년 걸려서 농림지역 바꾸려니까 시간 아깝다. 그럼 어느 지역 안에다가 관리지역 안에다가 농업진흥지역을 정하는 순간 당해지역은 뭘로?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로 본다. 근데 여기 산 있어, 산. 아, 여기 개발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보전산지 정했어요. 보전산지는 도시로 갈 일 없죠? 그럼 보전산지 아까 어디 있다고 그랬는데? 농림에도 있고, 그럼 얘는 구분하는 바에 따라 농림 또는 뭘로? 자연환경 보전지역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이 말 썼던 거예요. 그래서 특례 규정이 원래는 용도 지역을 지정하든 변경하든 도시공관리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별히 예외 주겠다. 지정특례, 결정고시특례 두 가지가 있다. 해서 일단 개념 잡아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암기하면 되는데 얘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알아야죠. 그리고 하나 더. 이 용도 지역 지정할 때 주민은 지금 현재 의견만 제시하는데 주민은 입안은 할 수가 없는데 입안해 주세요라고 입안하는 사람한테 입안 뭐 할 수는 있죠? 제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지산지 입 돌아갔네. 그래서 기지산지 입 제한할 수 있죠. 기가 뭐였죠? 기반에서 우리 사는데 불편한데 도로 좀 깔아주세요. 제한할 수 있어요. 지가 뭐죠? 지구 단위계 구역 지정에서 난개발 좀 막아주세요. 유일하게 용도 지구 중에 산업 유통 개발 지능지구 하나만 제한할 수 있어요. 용도 지구 중에서 산업 유통이라는 거는 창고 공장이에요. 일자리 창출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 유통 개발 지능지구 지정해 주세요. 기존에 용도지구 있는데 폐지하면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해 주세요. 우리 동네가 규제가 너무 심한데 규제를 최소화시켜서 입체적 개발 좀 해달라.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 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는데 그래서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뭐지? 그래서 얘는 얼마 동의 얻어라. 그래서 나머지는 3분의 2 동의 얻어서 얘가 제안을 할 때 왼쪽 오른쪽에 들고 가는 게 있어야 돼요. 바카스 아니라고 그랬죠. 뭐 들고 간다고 그랬지?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랑 계획 설명서 제출하면 이 사람이 검토했던 너무 잘 썼네. 그럼 그대로 활용해도 되고 모르겠다. 그럼 도시계획위원회 가서 자문 거친 다음에 통보해주게 돼 있어. 통보는 며칠 안에 해주대. 45일 연장해서 30일 부득이하면 연장할 수 있댔어요. 근데 얘가 하도 제안을 많이 하니까 전제가 있어. 입안하고 결정하는데 드는 비용이 한 10억 드는데 네가 좀 낼래?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간댔죠. 입안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일부를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여기 시험에 좀 제일 많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이 절차를 거쳐서 용도 지역을 해놨더니 이걸 안 된대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 여기 상업지역인데 높이 제한을 더 해야 돼요. 공항이 생겨서. 그럼 고도 제한을 해야겠네. 무슨 지구 지정해버려? 고도지구. 그럼 기존에 뭐가 있는 상태에서 용도 지역이 있는 상태에서 이 용도 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용도 제한을 해놨는데 걔를 강화하거나 또는 뭐 하려고? 완화하려고 지정하는 걸 용도 구역이라고 그래요. 그럼 용도 구역. 용도 지구. 그럼 용도 지구 몇 개 있어요? 오케이. 불러봐요. 일단 첫 번째 경방 보치계 복택방고 그랬잖아. 경방 보치 복특방고 요 정도는 그래도 쓸 수 있어야지. 내가 공부를 했는데 배운 거 같기는 해야 돼요. 여기서 경방보치기에는 세분이 되는데 복특방고는 세분이 안 된댔어요. 자, 주거지역이 전 일준 세분된 것처럼 경관지구는 자, 시, 특 세 개로 세분하고 방화지구랑 방제지구 있거든요. 어느 게 더 큰 거예요? 네? 방제. 재해 중에 화재만 뺀 게 방화잖아요. 방화는 그냥 방화만 하는 거지만 재해는 여러 가지 뭐 산사태, 해일 뭐 다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방제지구가 시가지 방제, 자연 방제, 시방, 자. 그리고 보호지구 있죠. 보호지구는 중,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 중요 시설물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취락지구 있죠. 취락지구가 시험에 제일 나와요. 자연 취락하고 집단 취락.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안에만 있는 취락을 집단 취락이라 하고 나머지는 다 자연 취락입니다. 그리고 개발지능지구 같은 경우는 5개로 관산, 주, 복, 특 이렇게 됐어요. 5개 세분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출제위원이면 오지선 다 낸다 그러면 뭐 몇 개 못 내겠네. 그럼 개발지능지구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로 나올 때 다음 용도 지구 중에 세분이 안 되는 것을 고르시오 해놓고 1, 2, 3, 4 해놓고 고도지구 집어넣었었어요. 옛날에 고도지구가 최고고도랑 최저고도였는데 지금 최저고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무슨 고도지구밖에 없어요? 최고고도. 그리고 복합 용도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화지구에 방제지구에 방화지구. 그래서 복득방고는 세분 된다 안 된다. 세분 안 되는 거 찾아라 그러면 얘 복득방고가 답이고. 그럼 이 용도지구는 왜 지정한 거예요? 그럼 기존의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 또는 뭐해서 완화해서 기능 한번 좀 올려보겠다. 이게 용도 뭐예요? 지구야. 근데 요거 지정하려면 무슨 계획으로 해야 됩니까? 그럼 무슨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해서 뭐 그려주면 돼요? 지정되면 고시한테 효력 발생하는 거야. 그럼 효력 발생한다는 얘기는 행위 제한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 시험 문제가 그거밖에 안 나와요. 그럼 얘는 행위 제한이 어디 있어? 행위 제한이 어디냐면 필요에 의해서 그 땅에다가 필요해서 여기만 정한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경관지구를 묶었어. 그럼 여기 서울시 경관이랑 뭐 경주 경관이랑 광주 경관이 똑같아야 돼? 다르잖아. 그럼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끔 규제해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가 만드는 법률을 뭐라고 그러죠? 지자체가 만드는 법률 자치법규를 뭐라고 그래? 조례. 얘는 조례로 행위제한합니다. 조례. 조례로 행위제한을 하는데 얘네들 중에서 4개는 개별법을 적용한대요. 그럼 4개를 외워야 돼요? 18개를 외워야 돼? 그럼 4개 중에서 요거 내가 동그라미 칠게요. 고도지구, 그 다음에 개발지능지구, 그리고 칠학지구 중에 자연칠학하고 집단칠학. 제가 동그라미 몇 개 쳤죠? 저 4개만 개별법 적용하고 나머지 다 조례예요. 제가 아까 개발 제한구역 안에 들어가는 유일하게 지정하는 거 무슨 칠학이라고 그랬지? 집단칠학은 무슨 법? 개특법. 개발법 누구야? 눈을 확. 집단칠학은 개특법이에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고 자연칠학은 국토기획법 시행령이었어. 그리고 개발지능지구는 앞으로 뭐 할 땅이죠? 개발하려면 반드시 짜야 되는 게 계획. 지구 단위 계획 있으면 지구 단위 계획, 개발 계획 있으면 개발 계획, 없으면 조례로 하겠다. 그리고 고도지구는 최고 높이가 40m야라고 결정할 때 잡아야 고도지구 행위 제한 이거 따라오나? 고도지구 뭘로 결정하죠? 도시공관리계획 결정할 때 최고 높이 40m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행위 제한이죠. 그럼 얘는 어디에 있겠네? 도시공관리계획에 있어요. 고도지구는 조례로 따로 또 만들 필요가 없어. 그럼 고도지구 행위 제한 어디 있어요? 그럼 어디? 도시군 관리계획 있어요. 요거 제외하고 이제 요 4개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행위 제한 어디 있어요? 그럼 뭐예요? 조례. 조례 못 외우니까 4개 기억하고 다 나머지는 뭐다? 조례. 그럼 여기 이 용도지구 지정하려는 거는 계획으로 하는데 조례에서 지정도 할 수 있고 세분도 할 수 있어요. 필요에 따라 혹시 고도지구 들어봤어요? 경관지구 들어봤어요? 대답 안 할 거야 이렇게? 고도지구 들어봤어요? 경관지구 들어봤어요? 시설 촉진지구 들어봤어? 별빛 보호지구. 그러면 여기에 없단 얘기죠. 없단 얘기는 뭘로? 조례로 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 듣는 건 다 조례에서 지정했다고 보시면 돼. 그럼 조례에서 지정할 때는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 야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지정하겠다 해가지고 지정하려면 아주 먼득이할 때 부득이할 때 최소한도의 규제로 끝내되 기존의 용도 지역하고 구역을 완화하는 걸 신설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강화하는 거는 만들어도 되는데 완화하는 걸 만들어버리면 다 개발돼 버리기 때문에 뭐 하는 건 신설하지 말 것. 완화하는 건 신설하지 말 것. 이거를 시험에서 강화로 나왔었고 그리고 조례에서 세분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세분되는 게 아까 몇 개였죠? 경방보치계 5개였죠. 5개 중에서 조례에서 세분을 한 번 더 하겠다 해서 경중특이라고 해서 경관지구랑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랑 특정용도 제한지구 제가 밑줄 친 거 있죠. 요 3가지는 조례에서 세분할 수 있는 지구에서 경중특이라고 그래요. 경이 뭐예요? 경관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조례상에서 세분할 수 있다. 제가 지금 말한 거에서 벗어나는 문제 나오는데 손 장지 짓게. 용도지구 이게 전부예요. 졸려 지금 이 와중에 사경을 또 헤매시네 두 분이. 그러면 이 용도지구 가지고도 규제가 안 되니까 또 만들어낸 게 용도 뭐였지? 그럼 여기 용도구역은요.
법이 다 개별법이라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하고 요 시가와 조정 구역을 제외하고는 행위 제한을 못 내요. 개발 제한 구역은 개특법이 시험범위 아니죠. 그리고 수산자원보호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험범위 아니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도 우리 시험범위 아니에요. 결론은 얘는 누구만 나오냐면 지정권자만 나와. 그럼 얘 거꾸로 갈게요. 자, 용도구역 지정하려면 무슨 계획 갖고 지정해야 돼요? 무슨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한다잖아. 맨날 시험에 도시군 기본 계획으로 결정한대. 택도 없는 소리잖아요. 책에도 보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인데. 근데 결정권자가 원칙이 시, 도지사, 대장. 예외가 누구였죠? 국장인데 이게 원칙적인 결정권자인데 용도구역만큼은 딱 정해져 있어. 이 사람 아니면 하지 마. 규제가 워낙 세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은 규제가 가장 세기 때문에 누구만. 그래서 얘는 국장만 지정하는 거예요. 국장만 지정하는 겁니다. 근데 시가와는 시도의사 지정해야죠. 시가와는 누가? 시도의사가 지정하는데 국가계획 연계란 말이 나올 때만 누구요? 국장이 나와. 국국일 때만 나와요.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은 누구만? 시가와는 시도의사만 지정하는 거야. 그리고 국가계획 연계됐을 때는 국장. 그리고 수사는 국토부 관할이 아니라서 이게 해양수산부 관할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해장으로 바뀌는 거지. 해장.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 거꾸로 시도의사, 시도의사 대장이 하는 거고 여기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원래는 국장만 했었었는데 이거를 규제를 좀 완화하는 측면에서 시도대장 네가 원칙적으로 해. 우리가 국가계 관련될 때는 국장이 할게. 그럼 원래 그대로 이 사람 온 거죠. 그래서 이 사람 그냥 결정권자라고 그래요. 결정권자. 그래서 얘는 권한자 물어보는 거 제외하고 내릴 게 없어요.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건 막았다 해서 무자생보. 무가 뭐죠? 무질서한 확산 방지. 자연환경 보호,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국가 보안상.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목적이 제목하고 똑같아요. 수산자원 보호 육성을 위해서 인접 토지를 포함해서 제한한다. 도시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못하게 하겠다. 뭐 정의 낼 건 없습니다. 그런데 시가와 조정구역은 행위제한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33회 때 나와버렸어. 안 나와요. 이제 안 할 거야. 입지규제 봐야 돼요. 33회 문제는 시가와였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33회 때 나왔던 문제가 34회 때 그대로 나오는 문제가 있고 33회 냈기 때문에 앞으로 쉬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시가와는 올해 가능성이 확 떨어지는 거야. 출제하는 사람이 작년에 시가와 나왔는데 용도구역이 양이 이렇게 많은데 이를 또 낸다. 못 내지. 욕 먹을 거 뻔한데. 그러니까 올해는 뭐가 나올 확률이 높겠네. 입지규제 최소구역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용도지역 지구구역 지정 해놓고 용도구역 지정 해놨으니까 이제 우리가 사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시설들을 설치해야 되니까 무슨 시설 설치해야 돼? 기반시설이 종류가 7개가 있어요. 1, 2, 3, 4, 5, 7, 7개 있어요. 7개 시설 안에 46개의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이런 걸 한꺼번에 부를 때 뭐라고 하죠? 교통시설이라고 그래요. 그 시설이 7개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통공급시설,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교통시설, 환경기초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공간시설에서 총 7개 있어요. 그래서 유통공급시설에 뭐가 있냐 이 종류 다 외울 필요 없댔죠. 요 시설 중에 이렇게 해서 여기 46개가 있는데 이 46개 중에서 좀 잘 나오는 건 제가 형광펜 해놓은 거 그거만 좀 보고 가면 돼. 도로는 어디 있겠네 도로? 도로는 교통시설이 있겠죠.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뭐 이런 거 있을 거야. 그럼 걔네를 설치하려면 무슨 계획을 짜셔야 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짜래요. 도시군 관리 계획 짜서 결정이 딱 됐네. 결정이 딱 되면 얘 이름 바꿔 불러요. 이제 결정이 됐으니까 도시군 계획에서 결정한 시설, 이걸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하고 이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그래요. 얘는 도시개발 사업, 얘는 도시정비 사업. 사업이 몇 개?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어디 있었냐면 어느 계획 안에 들어있었네? 도시군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저 세 가지 사업을 통칭해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의예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을 말한다. 근데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어느 법에 지금 들어있냐? 국토계획법에 있어서 하는데 얘는 개발법, 정비법 가서 별도로 하겠다. 그럼 여기서 사업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면 되겠네? 시행자. 아직 우리 개발법, 정비법 진도 안 나갔지만
도시공객 시설사업 시행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정비사업 시행자라고 표현해요. 왜? 다 도시공객 사업이라서. 그럼 요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넘어가시. 여기다 쓰자. 이게 A씨인데 여기 도로를 설치하겠대. 도로 설치하겠다. 무슨 계획으로 지금 결정했죠? 도시군관리 결정되면 도시군 계획 시설이야. 시설 결정되고 나면 지금 한 개 결정한 게 아니라 한꺼번에 도로 결정할 때 한 150개를 결정했습니다. 150개 결정해놓고 한꺼번에 다 설치 못하죠. 그래서 돈에 대한 계획이 좀 필요하다 해서 돈에 관한 계획이 좀 필요하니까 결정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돈개별 집행계획 짠댔죠. 네. 돈개별 집행계획을 짜야 되는데 이게 돈 그러니까 되게 없어 보여서 일어서라고 그랬지. 일어서 뭐라고 그래? 단계별. 그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짤 때 얘 1년 뒤에 할 거야. 얘 2년 뒤에 할 거야. 얘는 4년 뒤에 할 거야. 결정을 할 때 3년 안에 할 거를 몇 단계로? 1단계. 3년 후에 할 거를? 그럼 얘는 두 개로 나눠진다.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지는데 3년 내에 실시할 거는 1단계, 3년 후에 할 거는 몇 단계? 그럼 여기서 시설이 결정되고 나서 단계별 집행계획 짜서 예산이 생겼으면 사업하는 사람 나와야 되죠. 사업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시행자라 불러요. 시행자가 작성하는 계획을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에서 실시계획이라고 그래요. 실시계획 작성해서 이제 뭐 받아야겠네?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허가란 말 안 써요. 허가랑 비슷한 유사한 뜻인데 해당 사업의 권한을 인정하여 허가하겠다 해서 인가란 말 써요. 그래서 인가고시가 떨어지면 공사에 이제 착수하면 돼. 착수하고 나서 완료됐어요. 완료되고 나면 나 이제 완료됐으니까 쓸게요라고 나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준공에 따른 검사합니다. 그걸 준공검사라고 그래. 준공검사 받으면 공사 끝났다라고 이제 보고하면 끝나는 건데 이 상태로 가는데 여기서 A라는 사람이 땅 소유자고 B라는 사람이 땅 소유자야. 그럼 A하고 B 중에서 A는 지금 현재 내 땅이 도로로 결정된 게 아니죠. 근데 B 땅은 내 땅 일부가 뭐로 됐네? 도로로 들어왔어. 그럼 저 땅은 조만간 내 땅을 국가가 정당한 보상금을 주고 국가 시행자가 뭘 해요? 수용해. 그럼 수용하면 난 뭘 받으면 돼요? 보상 받으면 되는데 단계별 집행계획상 얘는 몇 단계에 가 있네? 4년이니까 1단계예요, 2단계예요? 2단계면 3년 안에는 안 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는 결정되는 순간 건축금지라고 돼 있어요. 이게 개발행위 금지입니다. 개발하지 마. 근데 지금 4년이란 얘기는 2단계에 있으니까 3년 안에는 안 할 거잖냐. 그러면 조금 미안하니까 너 그러면 거기다 가설건축물하고 공작물하고 개축재축은 해도 돼. 사건보호원을 완화하기 위해서. 결정되고 나서 사업이 시행돼야 되는데 2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인데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2년 동안 사업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1단계 집행계획 포함이 안 됐고 1단계 포함이 안 됐고 단계별 집행계획 자체를 안 짰어. 예산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산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 미안한데 그럼 여기서는 너 가설건축물하고 공작물하고 개축, 재축은 허용할게. 그리고 사건보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공, 개축하고 재축 허용하겠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시시계획 인가 받을 때까지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10년이 지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강산이 2번 변했어요. 강산 2번 변하면 몇 년이죠? 요 큰 틀 정도는 기억하고 계셔야 돼. 결정되고 10년 동안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그러면 헌법 불합치 판결 받았다고 그랬죠. 결정이 되고 장기간 사용 수익도 못하게 하면서 보상을 두지 않은 것 헌법 23조 3항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고 해놓고 보상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된다. 그래서 법을 만들거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아니면 보상을 해주라고 그랬는데 법 만들려니까 시간이 없고 보상하려니까 돈 없고 그래서 만든 제도가 무슨 청구예요? 매수청구. 매수청구라는 건 내 땅 사달라는 거죠. 그럼 매수청구할 때 지목이 저기서 개발하지 마는 농사 짓지 말라고 한 적 없어요. 건축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럼 지목이 뭐인? 대인 토지 소유자가 내 땅 사주세요라고 매수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도로 설치하려면 무슨 계획자 써야죠? 무슨 계획자 써야 돼?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짜는 사람이 있을 건데 입안에서 아까 뭐 한댔죠? 결정. 입안권자는 도시니까 도시 그러면 어디에? 특, 광, 특, 시, 군. 예외 국가계획 관련되면 어느 분도? 국장. 광역계획 관련되면 도지사도 할 수 있어. 요 사람이 입안권자인데 계획을 짠 사람이 이 사람이니까 이 사람한테 가서 네가 설치하려고 했으니까 네가 사줘.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럼 원칙이 누구한테 사달라고 하는 거야? 그럼 누구한테? 특광, 특특, 시장, 군수한테 매수 청구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시행자를 따로 정해놓을 수 있죠. 150군데를 결정해놓고 시에서 다 할 수 없으니까 야 현대산업개발 네가 해. 그럼 얘는 지정받은 시행자죠. 그럼 시행자가 있으면 누구한테 사달라고? 시행자. 설치관리 의무자가 있으면 설치관리 의무자한테 매수 청구하는데 둘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 설치한 사람한테 매수 청구하면 돼. 매수 청구가 들어오면 매수하겠다 안 하겠다 기다릴 거니까 몇 월 안에 통보하고 6월 안에 통지하고 요 통지한 날부터 최소 몇 년? 내후년 예산이니까 2년 안에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20년이 흘러서 진행이 안 됐을 때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효력을 잃는다. 실효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매수 청구했는데 매수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구권이니까 돈 없으면 안 살 수도 있는 거죠. 매수할게요 라고 해놓고 2년 안에 매수해야 되는데 지연한 거예요. 그럼 10년 넘게 기다린 애한테 쟤한테 또 이거 가공개하라 그러면 너무한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는 사건보호 2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사건보호 뭐였어요? 1. 가공개라도 해랬는데 또 가설건축물 지라고 하면 너무하니까 그러면 단독주택 짓고 살아. 상가 짓고 살아. 대신에 나중에 사업을 요때 진행하게 되면 내가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10층, 50층짜리는 안 된다. 그래서 몇 층 이하짜리로? 3층 이하짜리로 해서 3, 3, 0. 3층 이하의 순수 단독주택하고 3층 이하의 1종, 2종 근생인데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단한노단은 안 낸댔죠. 단한노단은 제외한다 그래서 단이 뭐였죠?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 연습장, 노래방 없어. 우리나라 없어. 다가 뭐예요? 다중생활시설. 그래서 요거 제외하고 330은 허가받아 가능하게 해줄게. 그래서 사건보호 1, 사건보호 2예요. 근데 여기서 매수 청구 들어오면 A라는 애가 내 땅 사달라고. 요 땅에 대해서 가격은 수용에 관한 일반법이 뭐죠? 수용에 관한 일반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이에요. 그럼 공치법에 따라 매수 청구 가격을 정했더니 10억이 나온 거야. 그럼 가격 10억이 나오면 얘한테 원칙이 뭘 지급해야 되죠?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는데 원칙이야. 근데 이런 애가 10명이면 10억이면 100억이거든요. 근데 시 예산이 없으면 지금 당장 현금을 줄 수가 없으니 미안하다. 그럼 내가 채무 권리 증서 하나 줄게. 이게 무슨 시설이었죠? 도시공개 시설이잖아. 그럼 도시공개 시설에서 나온 채권이니까 뭐라고 불러요?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이라고 그래. 도시공개 시설 채권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근데 이 채권 발행하는 거는 국가나 지자체만 발행하는 거죠. 그래서 의무자가 국가는 없으니까 누구? 그 지자체인 특광, 특특, 시장, 군수만 지방지정법 준용하여 채권 발행할 수 있는데 예외니까 사유에 해당이 돼야 되죠. 토지 소유자가 뭐 할 때? 원할 때. I want you. 채권. 원할 때. 원하지 않아도 강제 발행하는 거 두 가지 있댔어요. 이용하지 않았거나 안 산 놈. 부재부동산이거나 비업무용이었을 때는 강제 발행할 수 있는데 용돈 얼마 주라고 쏘나타? 3천만 원은 현금 지급하고 3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발행하겠다. 대신에 상환은 청구 들어온 게 10년이고 남은 게 몇 년이에요? 상환 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조례가 정하고 은행에다가 넣어놨을 때 이자보다 많이 줘야지 원해요. 조금 줘야 원해. 은행 이자보다 평균 이상으로 주겠다. 이게 도시공개 시설 채권이고 그 다음에 그럼 지금 보세요. 개인의 사유지사권 보호한다고 가공개 있었고 요 330 있었죠. 그리고 매수 청구하는 거는 누가 한 거죠? 토지 소유자. 이건 소유자 보호 규정이에요. 소유자 보호 규정인데 시행자도 보호해야 되잖아. 그래서 공익사업 시행자를 보호한다고 해서 요 시행자 보호 규정이 시험에 잘 나오고 매수 청구가 잘 나오는 거야. 그럼 시행자 보호 규정 중에서 들어만 두세요. 이따 나올 거야. 시행자가 저 땅을 들어갈 때 저 사람이 소유자인지 아닌지 뜯어봐야 되는데 등기부, 등본, 초본 열람할 때 돈 내고 무료로 관련소로 이거 무상 열람 가능합니까?
관련 서류를 성부해서 나가라고 통지를 해야 되는데 거수불명인 거예요.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법원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시하죠. 기간이 도래하면 송달된 거로 인정하겠다. 이게 뭐예요? 공시 송달 인정하고. 그리고 수용할 때 요 수용에 관한 일반법 이름이 아까 무슨 법이었죠? 공시법에서 너 공익사업인 거 국토부 장관한테 인정받아와 라고 했는데 이 시행자 이미 공익사업이죠. 그럼 사업해도 좋다가 언제지? 시식에 인가고시 받은 때가 요때가 사업 인정받은 거니까 똑같다. 그래서 공시법상 사업 인정받아야 되지만 시행자 너는 시식에 인가고시 받은 때 사업 인정받은 걸로 간주하겠다. 재결 신청은 공시법에서 1년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든 다 수용해버려야 되거든요. 중간에 도로가 뻥 뚫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재결 신청 기간은 1년이 아니라 언제까지? 사업 시행 기간까지. 그리고 수용되고 남은 땅을 잔여지라고 하고요. 잔여지. 옆에 있는 땅을 뭐라고 그래? 인접지. 잔여지든 인접지든 사업하다 보면 일시 사용할 수 있죠. 근데 잔여지는 수용되고 남은 땅이 필요가 없으면 수용 청구가 돼요. 근데 인접지는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접지는 뭐만 된다? 인접지는 사용만 되고 수용이 안 된다. 여기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시행자가 이 부지 안에 국유지가 있어. 그럼 국유지가 있으면 시행자는 협의 취득하면 되거든요. 근데 얘가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렸네. 팔아버리면 다 수용 절차 다시 밟아야 되죠. 그럼 누구 보호하려면? 시행자 보호하려면 그 국공유지를 처분할 수 있게 처분 못하게. 처분 못하게 처분을 뭐 해야 돼? 제한. 국공유지는 처분 제한되는데 만약에 처분했다면 그 계약은 당연 무효로 본다. 들어본 것 같죠? 그럼 조사 측량하려면 남의 땅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이걸 타인 토지 출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출입하기 며칠 전에? 7일 전. 장애물 세 글자니까 3일 전에 통지하고 동의까지 얻어서 들어가고 손실보상을 입힌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 보상을 해줘야 된다. 웬만하면 깜깜할 때 들어가면 안 된댔죠. 그래서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타인 토지 출입할 수 없으나 그 당시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점유자. 승낙 있으면 타인 토지 출입할 수 있다. 이건 다 누구 보호 규정이에요? 시행자 보호 규정. 그러니까 얘 아니면 매청구였었어요. 사건 보호 1, 2 같이 비교하는 거거나. 그럼 이거는 공익사업인 도시공객 시설 사업을 한 거고 내가 만약에 A야. 내가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했을 때 이 인접한 토지와의 관계가 있는데 나 혼자 막 개발하고 나 혼자 개발했을 때 이 도시가 난잡하게 개발이 될까봐 사전에 토지에다가 물리적 힘을 가해서 이용하는 행위를 우리는 무슨 행위라고 그러죠? 개발행위인데 앞에 여기 사적이란 말을 생략시켜 놓은 거야. 도시공객 시설 사업은 무슨 개발이야? 얘는 공적 개발이야. 공적 개발이고 얘는 무슨 개발? 그럼 개발행위 할 때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까 내가 지금 현재 개발하려고 하는 게 여기 공원, 좀 있으면 공원으로 들어가고 도로로 들어갈 거래요. 그럼 이거 나중에 수용 보상금 또 지급해야 되고 불편하니까 사전에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 해서 요거 5가지를 한꺼번에 할 때에는 이걸 개발행위라고 부르고 개발행위를 하려면 해당 도시군 관리계획 짰던 사람이 누구죠? 특광 특특시장군수한테 물어보라는 거야. 개발행위 뭐 받으라고? 허가. 허가권자 말 안 해도 어느 분이 되는 거예요? 특광 특특시장군수가 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허가 기준에 맞는지 보고 검토했더니 기준에 맞았네? 그럼 허가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단 기준에 맞더라도 여기는 약간 보존해야 될 가능성이 있거나 계획을 짜고 있어서 안 되겠다. 여기는 일정 기간 개발을 좀 유보시켰다가 나중에 풀어야겠다. 그래서 허가를 뭐 할 수도 있어요? 제한할 수도 있고 허가를 할 때 야 그럼 네가 기반 시설 네가 좀 할래? 위해 방지 네가 좀 할래? 환경 오염 방지 경관 조경 이거 네가 할 거냐? 그럼 요거 한다면 내가 너 허가해 줄게. 이걸 조건을 걸고 하는 허가라 뭐라고 그러죠? 조건부 허가 할 때 국가 등이면 믿는데 국가 등이 아닌 경우는 믿을 수가 없댔죠. 국가 등이 아닌 경우에는 이행할지 안 할지 못 믿으니까 이행 보증금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행 보증 몇 프로? 현금으로 예치하되 보증서로 가능할 수도 있어요. 단 사유가 기굴발 차비. 예. 기굴발 차비. 기가 뭐였죠? 기반시설 네가 설치해. 굴착하는 바람에 인근 토지 붕괴 우려 있으면 위해 방지해. 발파로 인해 주변에 환경 오염 우려가 있으니까 네가 환경 개선해. 차량 통행으로 비탈면에 적용할 것을 조건으로 이행보증금 예치하게 할 수 있대. 사업이 다 끝나서 나 써도 좋다가 무슨 검사죠? 중검사 받으면 그때 지체 없이 뭐 하겠다. 반환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허가를 할 때 건축하는 거, 물건 쌓는 거, 토지 영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을 허가를 받되 경미한 경우에는 허가를 안 받을 수도 있다. 허가 예외라고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구분하는 거 내거나, 그리고 허가를 바꿔야 되는데 위반했네. 예. 허가가 예외가 아닌데 허가 위반했으면 허가권자가 제일 먼저 야 원래대로 돌려놔. 원상 회복 명령. 그다음에 강제로 철거하는 거. 행정 대집행. 벌 받아야 되죠. 벌 받으니까 3년 3천. 그래서 3년 3천이 국토개법에 2개 나오는데 이 시기 얼마라고 그랬죠? 3천만 원 했죠. 시개. 시가 뭐야? 시가와 조정구역이랑 개. 개발행 허가 위반 몇 년 몇 천이요? 3년 3천. 예. 그래서 요게 개발행위 절차인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 그러면 허가 제한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허가 대상이냐, 허가 대상이 아니냐 구분하는 게 제일 많이 나왔는데 허가 제한이라는 거는 원칙이 3년인데 5가지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했는데 이거 5가지 중에서 보존 가치가 필요하면 일단 제한할 수 있고 계획을 짜고 있는 애들도 제한할 수 있는데 원칙은 3년인데 계획 짜고 있는 거는 추가로 심의 안 거치고 몇 년 연장할 수 있었지? 2년. 그래서 청산리, 녹개수, 조수류, 우량농지로 보존 가치가 있을 때 개발행위로 인해 주변 환경 훼손 우려가 있을 때 허가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3, 4, 5는 계획 짜고 있는 거예요. 도시군 기본계획, 관리계획 짜고 있는 지역. 들어봤어요?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된 지역은 허가 제한할 수 있다. 지금 기억 하나도 안 나는 거지 지금. 나만 신난 것 같은데 이거. 그럼 일단 허가 제한 요 파트에서 요 3, 4, 5는 심의 안 거치고도 최대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해서 요거 시험 많이 났던 거예요. 그럼 이제 무슨 개발이었어 이건? 사적 개발. 이게 무슨 개발? 근데 이런 개발들이 이루어지면서 도시가 너무 난개발 될까봐 야 요거만큼은 우리 시에서 별도로 계획을 따로 짜겠다 해서 나온 게 지구단위계획구역이었어요. 무슨 구역이라고요? 요 놈은 별도 규정으로 따로 빠진 거라서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여기 안에서 다 개발하는 거 아니죠? 개발할 땅들 있으면 요 개발할 땅들을 대상으로 묶어버리겠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묶을 때 지구단위 묶을 때 2가지로 나눠져. 도시지역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 묶을 수 있고 도시지역 외에도 묶을 수 있죠. 그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묶기 위해서는 개발할 땅이어야 돼요? 보존할 땅이어야 돼요? 개발할 땅이 대상인데 그중에 임의적 지정 대상이 있고 필수적 지정 대상이 있는데 임의적 지정 대상은 워낙 많아서 전부 다 개발할 땅들은 여기다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법조문 그대로 제가 얘기해 줄게요. 용도지구 들어있었죠? 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있고 8번, 9번이 제일 잘 나오는데 개발제한구역은 지정 못하는데 개발제한구역에서 뭐 되는지요? 해제. 시가화에서 해제. 도시제한공원구역에서 해제. 그리고 공원이 해제될 때 그리고 주거지역, 녹지지역이었는데 이게 주상공으로 뭐 하는지요? 변경되는 지역. 다 뭐 할 땅들이에요? 개발할 땅들은 지할 수 있다. 근데 필수적 지정 대상 2개는 외워달라고 그랬는데 저희 아들 이름이 뭐였죠? 정택이 몇 살? 정비구역하고 택지개발 사업 완료되고 몇 년 지났을 때 10년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엄청난 면적이 시가와 공원이 뭐 되거나 해제되거나 녹지지역으로 뭘로 바뀔 때 주상공으로 바뀔 때 이때는 반드시 지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도시지역 외에서는 딱 3가지밖에 없어요. 자, 도시지역 외에서 개발할 땅 한번 찾아보시면 어디? 계획관리. 그리고 농림지역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개발진흥지구 묶었어요. 개발진흥지구 묶였어. 개발진흥지구 뭐 할 땅이지 이거? 개발할 땅이니까 요것도 개발할 수 있으니까 난개발 막아야겠네. 여기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개발진흥지구에. 그리고 기존의 용도지구가 있었는데 용도지구를 폐지하면서 대체할 필요가 있으면 지정할 수 있다. 일단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시냐 도시외냐가 지정이 되면 야 내가 여기 지역은 3년 안에 계획을 짤게. 몇 년 안에? 3년 안에 지구단위계획을 짤 테니까 이 지구단위계획에 있는 내용으로만 니네가 개발하면 인센티브 주겠다. 이 지구단위계획 내용이 8가지인데 반드시 짜야 되는 게 기가 뭐였죠? 기반시설의 배치하고 규모, 건축물의 높이 최고 한도
체주한도, 건폐율, 용적률, 그다음에 뭐야? 용도 제한. 용도 제한. 요거 반드시 두 개를 같이 짜서 요거에 맞춰서 개발하면 뭘 주겠다. 인센티브 주겠대요. 그래서 건폐율은 최대 1.5배니까 얼마? 150%. 용적률은 200% 범위 내에서 완화해 주는데 도시 지역하고 도시 외 지역 중에 도시가 완화되는 게 더 많아서 완화되는 건 세부적으로 외우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요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이 됐으면 이 안에서 개발할 때는 뭐에 맞게 개발할 것. 지구 단위 계획에 적합하게 개발할 것. 위반하면 2년 2천 먹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도시군 관리 계획이에요. 딱 70분 걸렸는데. 여기다 이제 뭐 붙이면 되는 거예요? 사 붙이면 되는 건데 그게 교과서에 2페이지 한번 보세요. 2페이지 맨 위에. 찾았어요? 거기 맨 위에 보시면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기본 3개 나왔죠. 그 내용이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거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여기 법 이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키워드는 국토죠. 전국 토지에 대해서 규제를 할 건데 그러려면 이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뭘 짜놓을 테니 선 계획에 맞춰서 후에 이용하세요. 선 계획이 아까 3가지 있었어요? 2가지 있었어요? 계획이 몇 개 나왔었어 아까? 3가지. 무슨 계획이랑? 광역도시계획이랑 도시군 기본계획이랑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근데 요 둘은 한꺼번에 묶어서 도시라고 그랬죠? 여기서 짜는 계획은 도시군계획. 그럼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는데 성격상 도시군 관리계획은 주민에게 직접적인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내용이 용계, 기도, 지, 입도라고 안내해서 용이 뭐였지?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 정비, 개량하는 거.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인데 얘가 결정이 되면 무슨 사업으로 바뀌어요? 도시공계획, 시설사업. 그 다음에 무슨 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난개발 막으려고 도입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있는데 요 지구단위계획 동생으로 나온 놈이 성장관리계획이라고 하나 나온 거예요. 최근에 신설된 거죠. 네. 성장관리계획. 그 다음에 지금 이 상태가 지정됐으니까 나는 이제 뭐 하면 되죠? 이용하려면 개발해야 되죠. 내 땅에다가 내 용도 지역이 주거 지역인데 주거 지역이니까 내 마음대로 아파트 막 짓겠다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주변에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를 하려면 내가 개발 계획을 작성해서 허가를 받는 거고 공적 개발이라는 건 대표적인 게 도시공개 시설 사업이니까 시행자가 뭐 작성해서 인가 받으래요. 얘는 개발 계획 작성해서 뭐 받고 허가. 근데 사적 공적 개발 행위가 일어나는데 중간에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여기는 기반시설이 너무 부족한 지역이야. 기반시설 여기 부족한데 개발이 너무 많이 돼 있어. 개발이 듬성듬성 돼 있어요. 개발이 너무 많이 돼 있어서 기반시설 부족한데 설치도 안 돼요. 그럼 더 이상 개발 많이 하게 해야 돼요? 못하게 해야 돼? 못하게 하려면 개발 밀도 관리구역 묶어야 되고 기반시설 부족한데 설치는 가능하면 너가 돈 내라.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네가 좀 내라.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계획에 맞는 개발을 하기 때문에 특광특특시군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이분이 허가를 해주려고 그랬더니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때 만들어낸 게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타 규정 중에 가면은 그 시험에서 좀 나온다 그러면 누구 보호해야 되는데 아까? 시행자. 그 시행자 보호 규정 잘 나온댔죠? 소유자도 보호해야 되니까 무슨 청구? 매청구제도 나와요. 그리고 시범도시는 지문으로 한번 나온 적 있고 주로 많이 나왔던 게 타인 토지 출입입니다. 그리고 아까 기반에서 세분하는 거 있었죠. 그러면 자, 보자. 자 이제 맨 위에 광역도시계획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뭐 있어요? 도시군 기본계획 있고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상이에요. 예,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고 나면 뭐 그려줘야지 효력 발생한다고. 지형도면 작성해서 고시하면 효력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럼 지용되면 누가 그리는 거야? 그러면 이방권자가 그려야 돼요? 결정원자 그려야 돼? 이방권자 그려야 되죠. 이방권자가 작성해서 요거 급수 제일 낮은 사람이 시장하고 누구지? 시장 군수는 누구 승인 얻어야 돼? 그럼 대주에서 착오 없으면 30일 안에 승인해 준 다음에 지용되면 그 시한때 회롭 발생한다는데 시험장 가면 자꾸 다음 날이라고 꼬시거나 5일 후라고 꼬셔요. 그런 거 안 넘어가면 되고. 그리고 여기 권한자가 나올 때 지금 제가 오늘 제일 많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기억나세요? 내가 누구 제일 많이 했지? 특광 특특시장에서 말 많이 했죠. 이 사람이 도시군관리계에 뭐한 사람이라서 입안한 사람이라 도시에서 일어나는 거 다 저분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은 입안 당연히 특광 특특시장군수가 하는데 시험에서는 요 4번을 제일 많이 냅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랑 기반시설 부담구역 누가 지정해요? 그럼 자꾸 국장이라고 꼬셔요. 전국 대상이니까 항상 국장 같잖아. 근데 얘는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특광 특특시장 군수가 하는 거라서 요 시험에서는 요 1, 2, 3, 4 요게 제일 잘 나오고 위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거는 잘 봐요. 특광 특특시군 예외국장 도지사 이건 도시군 이방권자가 얘기하는 거고 시행자예요. 사업하는 시행자고 국토장의 권한이 아닌 것 찾으라고 제일 많이 나온 게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은 영어로 only라고 그랬지. only 누구만 짠댔죠? 특광, 특특, 시장, 군수 만 짜는 거야.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권자나 승인권자에 없는 사람은 누구야? 그럼 맨날 답으로 나오는 게 국장이에요. 그럼 이제 선 뭐부터 짰죠 지금? 계획 짰으면 계획에 맞춰서 이용해야 되죠. 그럼 토지를 이용할 때 개발행위가 있어 여기. 자, 사적 개발행위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 요거 5가지를 하려면 뭘 받으시라는 거예요? 허가. 그중에 물건 쌓는 거는 도시 지역에서는 개발하다 보면 맨날 쌓는 게 일이라서 주상공, 녹 중에서 주상공은 안 받아도 돼. 녹지에선 받자. 그리고 관농자 중에서 볕단 집단 쌓는 게 1인 지역이 어디죠? 농림지역. 그럼 걔는 빼. 그래서 녹관자에서 몇 월 이상? 1월. 그래서 여기 녹관자에서 몇 월 이상 살 때 1월 허가 받으시고 토지 형질 변경할 때는 형질 변경이란 말 나왔죠. 근데 목적 자체가 농사를 지려는 사람은 규제 안 한댔어요. 무슨 목적일 때? 경쟁할 때 허가 대상이 아니다. 토속 채취, 토지 분할할 때 혹시 토지 분할 머릿속에 딱 들으면 작게 분할하지 마라, 크게 분할하지 마라. 그래서 건축물이 있는 땅은 건축법상에서 주미 60, 상공 150, 녹 200. 공법에서 숫자가 제일 잘 나오는 게 5개 있어요. 그 5개는 어딨냐면 여기 반드시 많이 나오는 거 써놓은 거 있죠. 그럼 그 중에서 좀 전에 최소 대지 분할 면적 그럼 주미 60, 상공 150, 녹 200. 요거 미만으로 건축물이 있을 때는 분할이 안 돼요. 근데 국토개발법에서 건물이 없는 땅을 분할하려면 요거 미만으로 분할할 때는 뭘 받아라? 허가. 그래서 요 숫자는 나중에 중개사법 가면 토지거래 허가 기준 면적 초과할 때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외워버리면 다 써먹을 수 있으니까 주미 60 상공 150 녹. 요게 이제 제일 많이 나왔던 숫자고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뭐 계속 나왔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개발행위 기준 면적보다 커지면 도시개발 사업가거든요. 그래서 개발행 허가 기준 면적 할 때 우리 지난주에 5천 미만, 1만 미만, 3만 미만 이렇게 해서 기준 면적 정해주고 요거 미만까지만 허가해 줄 수 있습니다 해서 제가 5천은 외워달라고 저랑 내기까지 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내기 했었잖아. 기억나세요?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건농자 중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얼마? 5천. 주상공 녹 중에 녹지 중에서 개발 많이 하면 안 되는 녹지가 보존 녹지 얼마까지? 5천. 공업적 빼고 주상생자는 1만. 공간농이 3만. 이게 주상생자 1만 미만, 공간농 3만 미만. 자연환경 보존 녹지는 얼마? 요거보다 커지면 도시개발 사업 가야 돼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은 최소 이 면적 이상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왔던 거가 요거고. 그럼 이제 이 개발행위 5가지 하려면 허가를 받으셔야 되는데 허가를 받는 대상과 허가를 안 받는 걸 분리해서 시험에 내요. 그래서 천재지변 쓰나미 왔어. 허가 받을 시간 없으니까 일단 하시고 몇 월 내신고? 1월. 건축법에 신고로 가능한 게 바닥면적 85 이내로 증계 제축하는 건 허가 안 받고 하는데 요 경미한 거 할 때 숫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면적만 제가 외워달라고. 면적은 얼마? 25. 나머지는 50이에요. 그 이하일 때인데 최근에 잘 안 나오니까 버리셔도 돼. 혹시 모르니까 면적만 외워두시는 거야. 면적은 얼마를 기준으로?
25제곱미터 이하는 허가 없이 가능하다. 단 도시 외로 가면 10배 완화돼서 250. 그리고 지목 변경 수반 안 하면 660까지고 최소한 토지 분할 정도만 읽어두시면 돼. 토지 분할하는 그 목적이 사도개설 허가받아 분할하는 거다. 공공용지로 분할하는 거다. 행정재산 용도 폐지돼서 분할하는 거다. 도시공개 시설로 분할하는 거다. 사가 뭐였어요? 사도개설 허가, 공공용지로 분할, 행정재산, 그리고 도시공개 시설로 분할할 때, 그리고 대지분할 제한 면적이 아까 주미 60, 상공 150, 녹 이상으로 할 땐 허가받지 않는다야. 그래서 요게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개발행위는 파트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이거예요. 일단 건축하고 물건 쌓고 투투투 하려면은 특광특특시군하게 허가를 받되 아까 허가 기준에 맞으면 허가 해준댔죠. 그중에 5가지 기준 중에 면적이 주로 나왔단 말이야. 자연환경 보존녹지는 5천 주상생자 공간농이 미만이면 허가해주지만 나머지 2, 3, 4, 5에 맞아야 되는데 사업에 지장 주면 안 되고 계획이 적정해야 되고 기반시설 설치 확보 계획이 적정해야 되고 경과가 좋아 이르면 15일 안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해주겠다. 근데 허가할 때 순서가 항상 의협 심이에요. 그래서 사업하는 시행자한테 의견 듣고 관리처 의견 들은 후에 다른 행정기관장과 인허가 받은 게 있으면 협의를 하신 다음에 심의까지 통과되면 허가 불허가 처분 며칠 안에 해주라고? 15일. 근데 15일 안에는 협의랑 심의 기간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근데 허가가 맞아. 근데 허가를 하면 안 돼. 허가 제한할 수 있댔죠. 허가 제한은 원칙이 몇 년? 3년인데 청산리,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에 수목 집단 생육하고 있거나 조수로 집단 서식지 우량농지로 보존 가치가 있거나 문화재 훼손 우려가 있을 때 허가 못하게 하는데 요 3, 4, 5번은 계획을 짜고 있는 거죠. 계획을 짜고 있기 때문에 원칙은 3년인데 심의 거치지 않고도 몇 년? 2년 연장 가능해서 최대한 몇 년까지? 5년 제한할 수 있다. 이게 허가 제한이고 야 기위 환경 조경 네가 할래? 근데 허가해줄게. 근데 나 너 못 믿으니까 뭐 예치해라. 이행보증을 예치 사유는 5가지. 기, 굴, 발, 차, 비. 요거 해당이 될 때 이행보증 몇 프로? 20%를 현금으로 예치하되 보증서에 쓴 보증서 가름하겠다. 단 준공검사 받으면 지체 없이 반환할 건데 준공검사 대상이 아닌 거는 뭐예요? 그러면 물건 적치하고 분할은 준공검사 안 받죠? 네, 그거까지. 그래서 요게 이제 사적 개발행위고 그다음에 이제 공적 개발행위잖아요. 요거 이제 하나씩 정리하면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한번 본 다음에 오늘 제가 2번 정도 반복할 거거든요. 2번 정도 반복한 다음에 혼자서 계속 보면은 이제 실 들어와. 제가 판서 왜 했냐면 쓰는 걸 봐야 저게 들어오지 써 있는 거 봐서는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좀 팔 아파도 썼던 거니까 시간 날 때 한번 본인이 써보면 좋은데 쓸 시간도 없고 쓸 능력도 안 돼요. 예. 그래서 일단 써 있는 거 보면서 자꾸 반복해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요거 맨 위에 요거 세부적으로 요거 하나씩 들어갈게요. 예. 잠깐만 쉬겠습니다.